자,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미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서는 지난번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안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제기가 돼서 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이제 주요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7만 명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29만 3천 명 정도. 네. 그리고 독립기념일 7월 4일 기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연휴에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보기에는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이 외국에서 보면은 드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그러면서 지금 매일 몇백 명씩 죽어가고 왜 그러냐, 미국에서 왜 이렇게 감당을 못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깊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의 정치 문화, 정치 의식 이것이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그러지만은 집체 의식이 없습니다. 한민족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뭐 시키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행동을 통일을 못합니다. 마스크 끼는 것도 그렇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개인주의가 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에는 어떤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는 데는 개인주의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고 둘째는 미국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자유라는 거.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역사적으로도 의미하지요. 그래서 국가가 뭘 하라고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나 그 주정부나 중앙정부, 더구나 중앙정부에서 마스크를 쪄라, 거리를 지켜라, 집에 있거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게 미국의 잠재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총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캠퍼스 학생들도 가서 수십 명씩 갖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총을 팔지 못하게 못합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로서 아무나 가서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고 헌법 개정한 조항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봉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국가가 사람들이 생명을 잘 보호를 못할 때 나오는 거지.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도 있지만은 자유가 있다. 국가가 내한테 총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그냥 들어왔죠. 대통령도 안 합니다. 그 다음 제도적으로 미국은 지방정부가 각 주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연방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의 권한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교육이나 외교나 군대는 없지만 문화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으니까 대통령이 주에서 해결해라. 그래가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지금 야단적인데 전국적으로 일관한 정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사람들이 죽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이렇게
정서가 없는 사람 난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 재선되려는데 모든 것을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은 죽어가지 경제도 나쁘지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려고 학교도 열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 자꾸 그러죠. 지금 제일 나쁜 상황이 가서 지금 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 죽어도 자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앞으로 수십만 명 더 병 걸리고 또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자동적으로 이게 없어지거나 뭐 그럴 거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훨씬 다른 정책이 나올 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다음 주제는 그 북미 정상회담 추진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볼턴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트럼프 자신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가능성이 없다 이런 담화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추진 움직임 자체가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이벤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대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선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미국 선거의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이라는 거,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이게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비핵화 했기 때문에 지금 만연 상태에 돼가지고 국민들도 관심도 없고 계속 이런 북미 관계 트럼프가 있는 한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노이를 생각하고 하노이보다 훨씬 무슨 좋은 조건으로 미국이 만나서 그래야 되는데 북한한테 뭘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평화조약을 준다든가 미군 철수를 준다든가 무슨 국교 정상화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되고 핵무기가 필요 없다 하면은 저 사람들 포기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또 미국에서 선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포기하지 않았지 포기할 만큼 여기서 평화조약이나 국가 정상화 미군 철수나 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북미 정상화도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하지요. 사진이라 찍고 뭐 그러는데 이제는 하노이처럼 그런 식으로 그게 응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트럼프가 무슨 의회에 상원에 얘기를 해서 평화조약을 주자. 그렇게 하더라도 상원이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워낙 넓게 또 철저하게 악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 낙선됩니다. 지금 당장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최근에 6일입니다. 7월 6일에 유엔 특별조사관 그 솔레이마니 그 이란 사령관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야네스 칼라마르 조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취한 행동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 유엔 차원에서 결정 이런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엔 차원의 조사관이 미국의 불법을 공식화한 거거든요. 이런 판단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요 판단에 대한 미국 내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옳게 봤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지금 트럼프 3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되었습니다. 유럽의 자기의 그 동지 국가들한테 제외를 당하고 이번에 그 조사하는데 그 유엔 대표로 가서 인권 그 행동하는 여자 그 사람이 불란서 사람입니다. 불란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미국을 잘 보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하나는 불법이다. 둘째는 테러 행위다. 이겁니다. 테러 행위는 물론 불법이지만은 법적으로 봐도 불법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라크에 가서 쳤으니까 이거는 이제 암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사마 빈 라든은 사람들이 한 30명 가서 암살시켰지만은 이 국제 정치에서 암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대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암살을 자꾸 이래 하게 되니까 그건 국제적으로 여론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여론을 놓치게 되면은 미국의 권위가 없어지고 옛날에는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돈 값을 다 받아내는데 이제는 돈 가지고 먹지도 안 하고 그러놓으니까 트럼프는 돈 다 받아내고 뭐 탈퇴하고 보건기구에도 탈퇴하고 유엔 인권 뭐 하는데도 탈퇴하고 다 지금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놓으니까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봐서 입장이 지금 하향길에 들었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실업자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내적으로 보나 국제적인 위상으로 보나 하향길에 들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국내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좀 추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1부 미국의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